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요즘 네, 오늘도 안경을 또 갖다 버리고 왔어. 안경을 또 버리고 왔습니다. 집에다? 네. 네. 근데 운전할 때는 괜찮아요? 운전할 때는 써야죠. 다른 안경? 아예 운전용 안경을 2개를 차에다 넣었습니다. 그게 운전이랑 일할 때 다르다는 게 네. 뭐에 증명인지 알아요? 어떤 게 되는? 노령하지 뭐. 노령화. 노령화랑 그 노안이 왔다는 거지. 노안이 와서 이렇게 봐야 돼.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 연세 있으시면 이제 먼 거랑 또 가까운 거 따로따로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 진짜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그래요? 네네. 나 그렇게 되고 저렇게는 안 보여. 네네. 어떻게 되든 안 보여. 시장은 말이에요.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어저께는 또 갈수록 떨어지면서 네. 저희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이게 큰 건 아닐 거다. 네. MSCI 그 이머징 마켓의 그 지수의 밸런싱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도 겁은 나. 겁은 나죠. 겁은 났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 오니까 이건 뭐 돌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 물론 네네. 전부 다 회복한 분명히 아니지만요. 어저께 그런 매도는 그거가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네. 오늘 시장 2시간 지났는데요. 흐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외국인 매수세는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100억이 안 되는 매수를 거래소에서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뭐 한 10억 정도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기관 같은 경우도 거래소 300억이거든요. 하지만 네.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좀 뜨겁게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 FTA 수에 관련돼서 이제 대형주 섹터 단에서에 대한 반등이 세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당장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게 과연 이제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큰 수혜에 네. 대한 쪽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세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글쎄 세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한 쪽은 뭐가 한중 FTA요? 한중 FTA, 뭐 중요한 거죠. 철강이라든가 뭐 정유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동차는 왜 올라가는지 한중 FTA하고 네 그거 그 부분에서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이제 태양광 섹터들 아주 강하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오랜만에 거래소가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세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그 CT 보고서에 대한 효과 이것 때문에 한미 아픔에 대한 쪽에 대한 하락 이어지고 있고요. 그 거래소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늘은 좀 더 하락 동안은 강한 하루에 대한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 몇 가지만 정해드리면 사실 그 SDR 편입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 났는데요. 그 SDR은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네네.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애들 들어오면요 나름 전문가고 박사님들도 뭐 위안화가 강해진다는 사람도 있고 네. 위안화가 또 약해진 사람도 있고 또 네. 단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말들 많이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주시장이 뭐 호재다 악재다 뭐 그것 때문에 뭐 네. MSCI 와 하여튼 머리가 아파요. 네. 이성 교수가 좀 정리 좀 해줘. 저도 머리 아픈데. 진짜? 그러니까 위안화 SDR 네. 편입과 관련돼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SDR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위안화 SDR 편입 비중에 대한 쪽을 이제 1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14%에서 16% 사이까지 가겠는데 이 10%에 대한 요구를 과연 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컨센서스는 들어줬잖아요. 뭐.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일각에서 시장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쪽 같은 경우는 4%대에서 5% 정도로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 존재했던 것이 중국 시장의 실망 매물에 대한 쪽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하락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그냥 10.96인가요? 그거 딱 맞춰줬죠.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맞춰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쪽이 나타난다라면 이제 일각에서 위안화가 약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지금 위안화에 대한 쪽을 강세로 만들었다. 근데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세 갔던 부분에 대한 쪽이 다시 이제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위안화 약세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로 인한 단기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강세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9월 달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10월 달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위안화를 채워 넣으라 이거죠. 그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강세로 간다. 라는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 약세, 중장기 강세. 단기 약세가 그런 포인트가 있네. 그런 포인트에 대한 그걸 이해가 안 되겠는데 말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뭐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나? 시청자분들 잘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헷갈리는데요. 그래갖고
그래서 좀 방송에서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 그랬어. 네. 난 나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설명해. 근데 이거 아닙니까? 결국 들어보면 전 세계 어찌됐건 간에 나라들이 네. 그 어떤 권고하는 수준 SDR이 뭐건 간에 IMF 인출권이건 뭐건 간에 권고하는 정도 수준까지는 자국의 화폐에서 보유해 뭐 금도 있고 US 달러도 있고 유로도 있겠으나 파운드 있겠지만 중국 위안화 좀 갖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국에서 수요가 좀 늘어나면 위안화는 강해지는 거 아닌가? 위안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는 네. 거죠. 예, 예. 그거 맞는 제 말이 맞아요? 네네네. 하여튼 그렇듯하고 저렇듯하고 하는데 그래서 위안화는 장기적으로 강세, 단기적으로면 인위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쪽이 더욱더 공고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중국이라는 쪽을 갖다 인정해주지 않았던 서구 자본주의 쪽에서 이제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중국에 대한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쪽을 인정해주는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중국과의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중국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다른 나라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랬었죠. 내부가 중요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정책 공조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더 많이 공고해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네. 하여튼 그런 건 될 것 같고. 하여튼 위안화가 중요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뭐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외평채라 그러잖아요. 외평채. 외평채 우리나라가 이번에 상에서 발행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네네. 상에서 발행하는데 위안화로 발행을 하거든요. 네.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뭐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전 들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위안화가 중요해지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가 이렇게 그 강세로 점진적인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이제 소비 국가로에 대한 전환에 대한 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모멘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출주에 대한 비중에 대한 쪽을 줄여가면서 수출 산업에 대한 쪽보다는 이제 내수 소비 섹터에 대한 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소비 섹터에 대한 쪽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FTA하고 뭐 FTA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만은 FTA와 위안화 SDR 편입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공통수의 분모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미디어 엔터 그 다음에 이런 쪽들이 공통수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이 소비 섹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속화하는 소비 영역에 대한 쪽을 이제 가속화 소비 관심 중 하나네. 하는 이제 그런 쪽이라고 관심 중 하나. 네. 공통 분모. FNC 엔터. 100% 아니니? 네네. 아닙니다. 혹시 또는 100%일지 몰라. 네. 왜냐하면 없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 유재석을 아직도.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조 교수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SDR 편입에 대한 이 근본적인 매크로 변수에 대한 변화가 하는 가운데 정책적인 또 수혜에 대한 부분을 또 한중 FTA 통해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딱 걸렸어요. 제가 SDR은 모르지만 FTA는 전문이거든요. 진짜로. 그걸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스타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이분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 코너입니다. 어저께는 이제 월간 스타킹 베스트에 했던 분들, 지지난주에 해갖고요. 1등 하셨던 분, 이관왕 하신 분인데요. 오늘 이분의 등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 뒷담화를 하면 안 돼. 어저께 우리가 뒷담화 했잖아. 최모 전문가랑. 그래갖고 이분이 뒷담화를 했었다 하면서 우리 또 뒷담화를 또 일르기까지 했는데, 이분이 또 오셨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2주 연속 베스트인가요? 2주 연속 베스트. 그만큼 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그게 헛한 말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누굽니까? 자기가 좀 얘기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죠. 본인이 황순택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얘기하라는 거가 이게 좀 민망하거든요. 직전에 10시 반 그때 또 10시 40분에 출연을 하셨거든. 근데 우리가 뒷담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코너야. 이 코너고 그때는 매주 고정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시스템 대 시스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학구적인 얘기야. 아까도 보면 15개 변수에 엔드 조건 그분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같이 나오신 분도 엔드 조건 얘기하고 뭐 등등등도 얘기하는데 약간의 그거는 학구적인 분위기라면 오늘은 이 코너는 실제적인 얘기지.
분산 표준본차 이런 거는 금지하는 거야. 네. 근데 다만 지난주에 그 그림이 너무 좋아갖고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뭐야.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딱딱딱딱 그린 거 너무 멋있었는데요. 그 얘기 좀 조금 이따 해보겠고요.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월간은 오히려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월간은 할 수 있어. 왜냐면 그는 길게 보기 때문에 좀 안 되더라도 뭐 되고 이번에 안 주더라도 뭐 다음 주에 돼서 할 수 있거든요. 수익이 크게 한 주간 두 주 나면 그 다음에 좀 보수적으로 보도록 될 수 있어. 근데 주간으로 2주 연속은 이 스타킹에서도 한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 한번 최일정, 송하균 전문가가 네네. 한 두 번 정도 연속으로 한 번 하신 것 같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거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2주 연속 하면 이거는 그 다음 달 최선 월간 베스트는 거의 당첨된 것보다 마찬가지예요. 네네. 이거 게임이 끝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난주 뭐로 하셨어요? 지난주에 허니버터칩의 크라운 제가 크라운 제가. 네. 크라운 제가 우리 이 교수는 안 된다 그랬었던 거였는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뭐라 누가 안 된다 그랬잖아, 자기가. 저기 김성우 전문가님이 나와서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지. 그건 네네. 소리네. 그 네. 말. 아니, 근데 그분은 그런 거였지. 이제 많이 팔리기 때문에 딴 많이 걸 가야 된다. 딴걸 가야 된다. 딴 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농심. 저도 짜왕. 그래요. 크라운 제거가 추세가 전환된다는 관점이 아니고 네. 네. 대림 비엔코가 지지난주에는 대림 비엔코였잖아요. 네. 대림 비엔코도 뭐 추세 전환을 이야기하고 한 게 아니었고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주로 기초 반등을 네. 노리고 짧게 대응한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투플렉스. 그렇죠, 투플렉스. 투플렉스. 다 외워주시네 이제. 네. 뭐 반등 노려서 매매를 했는데 네.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크라운 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라운 제가도 좋은 얘기 별로 없죠. 네. 허니버터칩의 인기도는 떨어지고 있고 경쟁 상품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수 종목을 볼 때 네. 우리가 제일 또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네. 많이 빠진 종목을 또 저점에 잘 잡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못해요. 네. 예, 못하는 게 심리가 빠진 종목들이 또 순간 또 더 빠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말 바닥이라는 지점에서의 공통 분모를 찾는 거죠. 공통 분모를 찾아서 그 종목들의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의 어떤 저점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서 신호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네. 확률을 높이는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택한 게 투플렉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신호는 정말 나오지 않습니다. 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사장일 때 장이 안 좋을 때 8월달, 7, 8월달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가 나오고 네. 그것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번 주도 스타킹 할 때 이 네. 투플렉스 종목이 확률이 높으니까 네. 이제 그 종목으로 좀 나가려고 했는데 신호가 나온 종목이 없어서 못 나간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매직 15에서 네. 정배열되어 있는 종목에서 이제 신호가 나온 종목이 있어서 이제 그 종목으로 이제 매수 말씀을 좀 그 스타킹도 나가고 네. 회원분들한테도 이제 그 좀 종목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투플렉스 같은 경우에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올해 들어서 그 수익률 자체가 회원분들하고 이제 매매 트레이딩한 거가 성공 확률 100%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감히. 그렇죠. 예, 혹시 감히. 준비해 오신 거 있으세요? 준비해 놓은 거 우리는 없죠. 말로만 들으면 안 되고 눈으로 아니, 믿어야 근데 되는데. 매직 15는 네. 제가 이제 실패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방송에도 아실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기억나는 게 뭐 삼성 LNS 같은 거 추천할 때 여기 방송에 얘기했더니 네네.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얘기했더니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런 종목을 갖고 오는 사람이 무슨 전문가냐. 네. 근데 네. 뭐 삼성 LNS 뭐 30% 올랐습니다. 그렇죠. 뭐 며칠 만에 네. 삼성 LNS 그랬죠. 뭐 ISC 그랬죠. 토비스 그랬었죠. AD 테크놀로지 그랬었죠. 종목들이 쭉 이건 산업도 그랬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랜드 뭐 이게 또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 투플렉스 종목은 낙폭과대주 사람들이 꺼리는 종목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만들어 놓은 로직이지만은 네. 제가 매직 15는 계속 그 시장 흐름에 맞게끔 변수 조정을 조금씩 하지만은 투플렉스는 변수 조정을 거의 안 합니다. 투플렉스는 네. 왜냐면 할 필요가 없는 게 잘 안 나오더라도 이게 잘 나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잘 안 나오는데 대신에 성공 확률이 높다는 부분들을 이제 포커스 뒀고 그게 지금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든 그러니까
보통 매직 15 같은 경우가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거든요. 네. 강세장일 때 우리가 보통 강세장, 뭐 행보, 약세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매직 15는 강세장에 잘 맞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음. 시장 자체가 뭐 횡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거나 이러면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투플렉스는 그 초점 자체가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전략이 바뀌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낙폭과됩니다. 네. 많이 빠진 종목.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근데 단순 낙폭과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로직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 그건 참 변수가 몇 개예요? 매직 15 15개가 다 엔드 조건이잖아요. 너무 디테일한 걸 질문했나? 제가 일단 잠깐 저도 지금 숫자를 안 세봐가지고 네. 예, 제가 만들기만 했지.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엔드 조건. 매수는 무조건 다 엔드죠. 네. 그 외도는 무조건 5억. 그렇죠. 하나로 떠나면 갈자 없이. 그렇죠. 한 가지라도 네. 만약에 그 매도 조건에 하나만 딱 걸리게 되면 무조건 네. 신호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도 신호는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거, 변동성이 줄었을 때 매도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한 번 더 꺾일 때, 네. 꺾이게 되면 매도하는 거. 뭐 크게는 이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뭐 그 투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뭐잘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손실을 회원분들하고 매매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네. 원인을 또 찾아야겠죠.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이제 거기 그 변수를 그런 종목들이 포착이 안 되게끔 또 변수 네. 조정이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이제 투플렉스 이야기했을 때는 회원분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죠? 외우면 되지. 아니 낙폭과대주를 왜 매매를 하느냐. 아니, 그 낙폭과대주가 크게 오르죠. 그렇죠. 제대로만 잡으면. 그러니까 7, 8월 달 같은 장에는 추세 서 있는 종목 샀으면 무조건 다 물리는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장에는 방법은 낙폭과대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낙폭과대주를 이제 매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투플렉스 나온 종목들을 안 나오냐고 계속 이제 달라라는 그죠. 근데 왜냐면 자주 주면 안 되지 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드리고 없으니까. 싶은데 뭔가 있는데도 안 주고 그런 느낌.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주가 의외로 많이 있긴 있습니다. 시장에.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네. 예. 뭐 한 달 동안 30% 이상 빠진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림 비엔코 다음에 크라운 제가로 족보가 올라와서 네. 근데 이번에는 매직 15는 바뀌었다며. 네, 공략. 그렇죠. 그거 뭐로 했어? 공개해도 되잖아요. 그거 공개도 그거 왜냐면 여기 방송에 나온 거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동구 에센시예요. 전 시간에 얘기한 걸 얘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하지 말까요? 우리가 더 중요하죠. 예. 동구 에센시 그다음에 이제 코다코 같은 종목이 지금 신호가 나와 있는데 코다코. 예. 코다코? 네. 코다코는 자기들 얘기 많이 했잖아. 차량 경량화. 예. 어? 차량 경량화. 네. 예. 최근에 이제 스마트카 2차 전지 관련주들 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네. 코다코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신호가 좀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조금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최근에도 공개 방송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못 하시겠네 다음 달에. 1월 달에 하시겠네 1월 달에. 12월 달 모르겠습니다. 공개 방송 언제 12월에 할지. 또 월간 또 1등 하실 건데. 지금 그걸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1월 달에는 일정이 많아갖고. 네. 1월 달에 이제 그렇구나. 반기 베스트가 또 들어가잖아요. 네. 반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요새 상 주는 거 있나? 있죠. 금? 예, 모르겠어요. 금을 주는지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금은 안 준다는데? 금 안 줘. 난 금 두 번 받아. 잘 금 받은 적 있어? 금 없어요. 나 금 두 번이나 받았지. 금메달. 그래. 이가랑. 두 번 받았어. 두 번 받고 다 팔아먹었어. 네. 그것도 180만 원 돈인가? 네네. 뭐 하여튼 비쌀 때 팔았어. 어우 네. 잘하셨네요. 근데 나중에도 따진 게 있어요. 여기 관리자한테. 네. 그때는 한 양인 줄 알고 받았어요. 네. 네. 왜냐면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 네. 그 어느 정도에서 금 한 양인 줄 알고 의기양양하게 팔라갔네? 네. 금거래소 이런 데 팔래. 그게 롯데마트인데 있더라고 네, 또. 네. 은근히 또 의기양양하게 제 거 한 양이에요 그랬더니 네. 자꾸 저는 한 양이 아닌데 그러는 거야. 네. 아니 뭔 소리예요? 한 양짜리 내가 상품을 받았다고 여기 키우면서 받은 거랬더니 한 양이 아닐 거라는 거야. 자꾸 뭐래. 이거 거짓말 안 한대. 네. 딱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더라? 네. 9돈이라고? 9돈. 그러니까 그때 금값이 올라서 네. 왜냐면 회사에서 주는 거는 금액은 예산은 있고. 정해져 있잖아. 네. 150만 원 정해져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비싸졌잖아. 네. 그러니까 한 양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냐면 이게 금 판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분 좋으시라고 한 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구나. 모르지 여기 팀장님도 몰랐겠지. 네. 몰랐는데 이제 여기 그 실무자가 했겠지. 왜냐면 금액을 맞췄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하여튼 의경량에 갔다가 쪽팔리만 당했어. 그래갖고 내가 그래도 한 170만 원 그렇게 받은 거 같아. 네. 내 두 냥 팔았어. 아니 사실은 두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투플렉스로 계속 종목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직 15으로 종목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그렇지. 같아. 시장이 살아나간 종목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지금 그럼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매직 15에서 시그널이 네.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네. 매직 15을 지금 가동할 시기가 이제 된 건지 이런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좋은데? 아, 질문 좋아. 나 지금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실은. 잘못했네. 네. 질문 좋아. 네. 일단 이제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코스닥이 좀 더 그 시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해서는 이제 강세 국면 7월 말까지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약세 국면과 중립 구간을 좀 보여주다가 네. 지금 지난주 말부터 그 강세 국면으로 이제 시그널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 구간에서 그러니까 약세 구간, 중립 구간, 중립 구간이죠. 약세 중립 구간 이러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일단은 이제 강세 국면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신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예리하게 좀 질문을 해주셔서 네. 저도 좀 우리 깜짝 짰네? 놀랐는데 아니 짠 게 아니고 네. 아니 지금 얘기가 딱 캐치가 되는 게 그거잖아. 제일 중요한 포인트잖아 오늘. 그러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동국 SNC나 뭐 코다코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종목들이 이제 동국은 그 대체너지 아니야? 맞습니다. 네. 흥력 흥력이죠. 예전부터.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호 그 시스템에서 이제 강세 구간에 맞는 매매 전략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이제 매직 15 쪽으로도 가고 있고 투플렉스는 뭐 하고 싶어도 지금 종목이 안 나와서 못 하고 있는 거고. 네. 아까 뭐 동국 SNC가 뭐 잠깐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동국 SNC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이미 지난해 전체 네, 그 네. 영업이익을 넘어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얘가 이제 중기 박스였어요. 지금 3,000원에서 4,000원 박스인데 지금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파리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이슈들과도 상당히 잘 맞물리고 있습니다. 만물로 떨어지네. 만물로 예. 떨어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스 돌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독구 SNC 지금 보고 있고 코다코는 뭐 시장의 이슈 마찬가지로 그 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2차 전지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또 이슈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 좀 봐주시겠어요?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나 아까 금방 코스닥 지수 보여주면 설명드린 건데 코스피요, 코스피. 코스피. 네. 코스피는 약간 지금 그 여전히 아직도 색깔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오, 색깔이 나왔네. 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네. 일단 이게 중간단에 약간 이렇게 좀 히트각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상승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죠. 반등 상승 구간에서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시장 거래소 쪽도 지금 강세 구간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강세 국면에 맞는 전략 뭐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너무 많이 뜬 종목들은 아니라고 한다면 뭐 정배열의 초기 있는 종목 섹터분들은 뭐 충분히 매매 트레이딩이 가능한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 아까 최모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나를 깠어요? 아니 깐 게 아니라 내가 깠어. 아 그랬어요?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야지. 지난주에 네. 황 전문가가 나오셔서 네. 실적 전문가의 성격을 좀 뭐라 그랬다. 네. 그랬더니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 그래요. 대인배처럼. 대인배처럼. 네. 대인배처럼. 그러니까 주먹이 힘을 느꼈나 봐. 네. 주먹이 힘을 느꼈나 봐. 마치 대인배인 마냥. 같이 대인배냐면. 저희 요즘 공개 방송 안 하셨으니까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여태까지 제가 몇 번은 개인적으로 왜 그러시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했던 게 이 투플렉스는 아니지만 우리 종목이 얘기할 때 네. 우리 매직 50때는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그런 이런 걸 다 공개해 주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이런 시스템 매매 앞서도 그 매주 한 번씩 수요일마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정기 코너도 있지만 어떤 분이 정말 시스템 매매 맞고 어떤 분들이 같이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뭐 HTS에서 여러 가지 좀 보실 줄 아는 정도면 충분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좀 하실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뭐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네. 조건 검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건 검색 한 단계 위 넘어간 단계라고 좀 보실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프로그램 그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워하죠. 그렇죠. 저 또한 두렵습니다. 네. 뭐 저도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떻게 프로그램 짜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혼자 하는 거죠, 그냥 땅 파는 거죠. 땅 파면서 땅 판다? 네. 오케이. 땅 파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굳이 뭐 그 로직이 뜻하는 걸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분들도 솔직히 회원분들 중에 없어요. 네. 나와 있는 거를 갖다가 네. 복사해서 네. 붙여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지금 자료가 제 블로그 있죠. 우리 네. 키워드린 블로그. 네. 네. 거기에 지금 회원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복사하기. 그래서 뭐 제가 붙여넣기. 이제 툴을 갖다 다 어떻게 하는지 그 A to Z.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 그림 파일을 다 올려서. 네네. 그래서 뭐 컴퓨터 잘 몰라도 할 네. 수 있게끔 해 드려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하고 계시고 뭐 시스템 트레이딩 중요성 뭐 어떤 분이 해야 되냐 이런 관점보다는 어쨌든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계속 어떻게 그 유지보수해 주느냐. 그렇죠. 발전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냐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려면 힘듭니다. 이제 지금부터 자꾸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서포트 해주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바뀌게 되면 변수 바뀐 것도 좀 올려드리면서 네. 계속 좀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좀 잡고 가고 있으니까 네. 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 그러니까 그 매직 15를 어떻게 내 컴퓨터에 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네. 그거 고민되죠. 그게 제 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잠깐 한번 네. 잠깐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까요? 근데 네. 지금 시간이 아예 괜찮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없나요? 네. 그러면 잠깐 띄우는 동안에 네.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그 큐어드림에 이제 가시면은 이제 제 페이지가 있죠. 네. 황순택 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시면 자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시면 이제 그 회원 라운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회원 라운지. 네. 라운지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코스닥 변수 조정 나와 있고 코스닥 백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그림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게 또 어디로 갔냐? 네. 잠시만요. 자, 올려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다. 예. 보시게 되면 A to Z라고 그랬습니다.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키움증권 HTS는 영문에서 사용 가능. 우선 차트를 띄우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다 해놨습니다. 1번, 2번 해가지고 시스템 크레딧 클릭, 뭐 새로 만들기, 전략명을 뭐 매직 10으로 쓴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내용을 네. 복사해서 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매수 청산도 마찬가지로 하고 이제 변수도 여기 나와 있죠. 지표 변수도 여기 이제 지표 변수 눌러서 n은 10, 페리드 1은 11, 쇼 페리어드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다 만들었는데 그냥 해버리면 없어지거든요. 저장. 예, 저장. 무조건 저장하기. 저장이죠. 그래서 차트에서 어떻게 띄우는지 네. 클릭하면 SN 같은 종목이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떠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이렇게 떠 있으면 시스템 트레이딩이 지금 완료가 됐다. 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제일 또 궁금하신 게 이런 거에 새로 한번 가입해 볼까 하는 분들도 꼭 저대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어. 네. 100%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저도 말씀드린 시스템 트레이딩이 한 7, 80% 되고 나머지 20, 30%는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렌드 사람의 영역. 그렇죠. 네. 시스템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종목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네.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럼 거기는 직장인분들이나 그 장중 계속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회원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안 들어오신 분들도 먼저 문자는 가니까요. 제가 네. 종목 나가면 문자는 나가고. 시스템 되니까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가서 시간 날 때 자기가 HTS 키면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매수가 떴고 네.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매도가 떴는지를 자기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예, 자기 왜냐면 차트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일일이 쳐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지 않죠. 그러지 조건 않아요. 검사로 톡 나와요? 조건 검색에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종목이 딱 신호가 발생되면 연동되는 게 또 있어? 예, 차트가 딱 뜨죠. 그것도 새로 개발했어요? 아, 그 개발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HTS에서 기능이 있죠. 기능이 있어서 그냥 연동시켜 놓으면 아, 그래요? 종목 바뀔 때마다 그 종목이 뚝뚝 올라오는데 이제 신호가 나온 종목은 이제 화살표가 따단 하고 나오는 거죠. 또 그런 것도 좋은 게 있었네. 나단. 그럼 다음번에 기회 돼서 또 나오실 때는요. 네. 그것 좀 해주세요. 어떤 거요? 매직 15이랑 네. 이렇게 해갖고 그동안의 성공 사례, 실패 사례 있죠. 네네. 그걸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럴까요? 네.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아니 1월 달에 나오실 것 같은데요? 1월 늦어도. 달에? 네, 늦어도 1월 달에. 나오면 뭐 그때. 그럼 아니네. 이번 달에 나오실 가능성이 이번 크네. 때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왜냐면 2주번 했는데요. 예. 아직 안 돌았나 아직? 아직 안 돌았죠. 아직 발표가 안 됐나봐요, 11월에? 11월에 나오시게 되면, 그것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시청자분들이 딱, 저런가 보다 하면, 왜, 다 올라간 것도 있지만 떨어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잘안 매직 15에서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이슈 돌질 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저거잖아요. FTA. 네. FTA 얘기를 좀 먼저 좀 제가 네네. 하고, 제가 좀 조금 설명을 먼저 얘기를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야죠. 예. 중요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네네. 일단 몇 가지 관점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제가 화면 먼저 좀 키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슬슬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요. FTA 비준이 어저께 됐잖아요. 네. 비준이 됐는데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네. 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나라 오늘 5천 몇백 개가 네네. 이제 단계별로 관세가 없어지고요. 줄어들고 900 몇십 개는 한 번에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개수가 많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수출입 품목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건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지가 있잖아요. 반지. 네. 반지가 있으면 다이아 반지가 있고 금반지가 무슨 반지 있잖아요. 네. 다 하나하나 별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신발도 예를 들어서 나이키에 뭐가 있으면 그 옆에 모델 있죠. 다 건건이 많이 상대방에 들어가요. 나이키가 있고 흰 운동화 있고 그게 무슨 농구가 있으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품목이 많을 뿐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1년차, 2년차 개념이 아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 12월 20 며칠 날 태어나면 며칠 만에 2살 되죠. 우리나라. 네네. 한국 나이로. 딱 그런 겁니다. 1년 차에 몇 프로, 2년 차에 몇 프로 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12월에 하면 한 달도 안 돼서 두 번에 1년째, 2년째 한꺼번에 관세가 내려가는 네. 그런 효과가 있어. 양국이 무슨 관세 절감 효과 1조 원이라는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중 FTA의 의미를 일단 보시면 이건 정부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했다 뭐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번 핵심은 뭐냐? 요번 한중 FTA 핵심은 관세보다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관세 장벽 모든 무역은 관세 장벽이 있고 비관세 장벽이 있거든요. 관세 장벽이라는 건 관세를 통해서 무역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100% 관세를 내라. 화장품을 수입하는데 100%를 내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 장벽인데요. 이번에 관세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한 FTA 수준에서는 제일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 네. 자동차가 빠지고요. 네. 반도체는 반도체랑 스마트폰 이미 빵 프로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예, 얘기죠. 자동차도 원래 빵 프로죠. 네. 예. 그래서 관세 장벽은 이번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관세 장벽에서 뭐 화학이다, 철강이다 얘기하는 것들은 물론 뭐 있겠죠. 있겠으나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번의 핵심은 비관세입니다.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번에 우리가 중국에서 댐 공사를 하는데 네. 댐 공사를 하는데 너희들의 여태까지 실적을 발표해라. 왜냐면 우리나라도 할 때 보면 도급 순위 100위 안에 것만 네. 뭐 입찰을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그동안 실적인데
우리 중국에서 한 것만 인정해줄게 이놈아. 음. 이런 거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이제 비관세 장벽이가 되겠고 어떤 거는 네. 또 그 동네 사람만 해라. 네, 네. 뭐 이런 게 비관세 장벽이라는 얘기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하나 하면 화장품 예를 들면 같이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에서 그 에어쿠션 있죠. 네네. 에어쿠션에 예를 들어서 뭐 50g짜리면 네. 50g짜리 하나 이제 허가를 받았고 6개월 걸려서 허가를 받았어. 네. 판매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를 사람이 잘 팔려서 100g짜리 허가를 받아. 네. 또 6개월 또 걸려야 돼. 음. 똑같은 성분인데. 음. 용기만 바뀌어 또 허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비관세 장벽이에요. 네네. 관세랑 상관없이 그냥 사람 짜증나게 하는 거죠. 네네. 이런 거죠. 자동차도 말이에요. 이런 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이나 일본에서 다 허가 그 규격이 나왔는데 중국에 와서 또 규격 실험을 또 받더라. 이런 게 비관세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비관세를 상당히 줄여줬다는 거예요. 음. 이게 이번에 핵심입니다. 비관세 규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여줬다.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 네. 그게 바로 서비스란 얘기가 들어갑니다. 유통 서비스. 규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네네.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박혜성 본부장한테 자기 얘기 들었죠. 네네. 하나 할 때마다 껌껌이 해갖고. 껌껌이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짜증난다. 네. 그러니까 용기만 맡겨도 또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요. 네네. 그래갖고 하나 보면 1+1에 들어가면 포장지만 맡겨 또 해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 그래서 중국 사람 한국에 와서 보면 다양한 그 사이즈를 사가는 게 그런 얘기라는 얘기하는 네네.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런 거가 비관세 장벽이라는 얘기 드리면 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SM도 제가 보기엔 조만간 이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SM 차이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연예 기획사가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꼭 대주주에 뭐 중국 사람이 되고 중국에 우리나라 외국 사람 지분을 몇 프로 못 줘 이런 거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49%까지 지분을 줘요. 음. 연예 기획 네네. 회사들이요. 49% 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작 포맷 있죠. 포맷. 네네. 포맷에 원래 50년까지 인정해주고 네네.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전역은 아니라 상해 자유지역대에 대한 거기서 한국 사람이 가서 그 합작 로펌 생겨서 로펌. 변호사 업무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회계사 이런 거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해서 비관세 장벽인데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 이번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환경 있죠. 환경. 네네. 하수 처리 사업하는 거 외국사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중국에 와서 너희들 법인 만들어서 하라는 거예요. 네. 또 뭐가 있냐면 공해 설비 있죠. 공해 매연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저감 설비 네. 이런 거 너희들 외국 회사 여기 와서 직접 못하게 하는 거야. 네. 그걸 또 법인 만들어서 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뭐 KC 그린홀딩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라는 얘기죠.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취급 금지품 완화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통회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따는 얘기지만 복수비자 발급하는 것들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라면 이제 여행 계획이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하나토나 모두토가 직접 중국에 가서 모객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뭐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보다는 비관세가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 무역협회에서는 철강, 기계, 석유와 애떡, 관광, 화장품 수요 엄청 좋다. 뭐 얘기하고 있고요. 자동차 뭐 해당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보면 그런 것보다는 인터넷 게임, 미디어, 화장품도 그래서 사람들이 코스맥스나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요새 만든 새로 나온 회사 용기 만드는 거 있죠. 네네. 연우가 연우. 뭐 그런 것도 있으나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화장품이나 이런 데들에 오히려 그런 데가 더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그거 용기만 보고 재료를 우리나라 수입할 때 관세 없게 해서 이런 게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그건 얼마 되지도 않는 거고 실제로 보면 화장품 업계들은 그 품격 허가받는 거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는 건 상당히 더 좋게 볼 가능성이 있겠고요. 섬유 같은 거, 의류 같은 거 이제 네네. 관세가 많이 다운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해당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가 오히려 보이고요. 화학과 철공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인하는 장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내 워낙 수급이 안 좋고 중국 내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랑 큰 상관이 있겠느냐. 예전에는 관세가 높았을 때도 우리나라 포스코 잘 된 적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관세보다는 실질적으로 경기의 문제다. 철강도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금융에서 한 추천 줍니다. 이거는요. 네. CJENM, SMU, J콘텐트리 여기도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품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연우. 음식에서 CJ 프레시웨이가 들어갑니다. 유통 때문에. 그리고 베이지하우스, 제로투세븐,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나투어, 포스코, 현대제철 들어가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한 건 거예요. FNC센터, J콘텐트리, KC그린홀딩즈, CJ 프레시웨이. 이 정도가 오히려 좀 맞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세보다는 비관세다.
이게 전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예, 이소영 교수도 추가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비관세 관련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내수에 대한 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SDR 편입에 대한 쪽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이 FTA 규제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철폐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미디어 엔터 이런 쪽들이 이제 여전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쪽을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원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은 중국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빠르게 팔로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가 브랜드를 갖고 유통시킬 힘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산에서 중국산 분유도 안 먹는데 중국산 그 원료로 화장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산 브랜드긴 하지만 원료는 한국 거다. 그러면 이제 원료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부분 인하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원료 업체는 긍정적이겠고 한국에서 원료 가져다가 중국에서 만드는 애들. 그러니까 지금 중국 ODM, OEM 하는 쪽들. 네. 그러니까 이런 쪽들이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중국의 공장이 지금 나가 있는 뭐 아모레, LG 생활건강, 코스맥스 뭐 이런 쪽들, 제니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디어 엔터 업종은 규제에 대한 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거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의 콘서트를 시작했을 때 매출이 올라오듯이 이 미디어 뭐 콘텐츠를 공급하는 쪽들 그리고 이미 지금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쪽들 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1,000만이 이제 대박의 기준이지만 지금은 중국이 6천만이 기준이거든요. 5천만 원 넘어야지 영화집 봤다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지? 6천만이 넘는데 이게 지금 점점점 성장하면서 9천만 1억이 될 거라고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뭐 반땅 해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익금을 갖다가 뭐 반땅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이 광고비를 책정받을 수 있는 쪽들, 이런 쪽을 이제 이 광고 시장에 대한 부분, 중국은 사실은 이제 이 예능이라든가 컨텐츠 공급했을 때 사실은 컨텐츠 만들어서 유통하는 것보다 그 뒤에 앞뒤로 붙는 광고에 대한 그 배분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게 좀 핵심이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좀 잘 길게 좀 보고 하여튼 비관세 장벽이 이번 핵심이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할 게 뭐 5천 개가 어떻게 되고 뭐 900개가 어떻게 되는 거는 숫자 노름이다.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여도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매주 레포트 오늘 뭐 볼까요? 네. 어저께 말씀을 주셨던 종합편. 네.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100몇십 페이지 맞죠? 네, 100몇십 페이지짜리인데 제가 30분에 봤다는 거. 네, 이 종합편을 꼭 한 번씩은 읽어 역사책에 나올 일이다. 내가 30분이나 봤다는 거.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30분씩이나 보셨다면 그만큼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의 NH투자증권 보고서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일본 탐방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종합판에 대한 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저성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내년에는 3% 성장에 대한 쪽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희망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성장 저금리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세게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1인 가구의 증가, 그다음에 고령화, 소비의 양극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일본을 닮아가는데 과연 그러면 일본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미리 경험한 일본이 어떠한 종목들이 올라갔고 어떠한 산업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미 독거노인을 위한 감성형 로봇이 생산되고 있다. 로봇 산업. 그다음에 무소유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B2C 감동 서비스에 대한 쪽도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신규 추천 종목으로 인터파크, 이글벳이 들어가 있고요. 이글벳은 뭐 하는 거죠? 그 사료 만드는 쪽들. 왜냐하면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1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서 이쪽 부분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된 소비에 대한 쪽이 증가한다라는 논리인데 요게 조금 하나 안 맞는 이슈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소득이 일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네네. YG 플러스. 김성과 장관 얘기 있었지. 그래서 내가 이 얼굴 찡기렸었잖아. 그건 아닌데. YG 플러스 로버스타 고형. 그러니까 지금 로버스타 고형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YG 플러스가 들어갔어? YG 플러스가 들어가요. 그 자식이 100%짜리가 들어가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소비에 대한 양극화인데요. 알뜰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저가 상품에 대한 쪽.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저게 팔리겠어라고 했는데 의외로 동네마다 뭐가 있습니까? 다이소? 다이소가 있어요. 다이소 카드도 나왔잖아. 그러니까요. 다이소 멤버십, 다이소 전용, 그 있잖아요. 삼성이나 이런 데 가면 뭐, 제휴카드 있잖아요. 네. 다이소 카드 나왔어. 봤어? 그러니까요. 봤어? 아니, 못 봤는데. 나 깜짝 놀랐어. 다이소 카드가 있을 정도로. 다이소 지금 카드 있어요. 그런 소비에 대한 왜안 믿지? 쪽도 나타나고 있고. 믿어도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같이 그런 소비에 대한 쪽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포미족.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작은 사치에 대한 쪽을 가져간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좀 더 투자하는 김성훈이는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잖아. 가처분 소득이 있어요. 그게 있어? 포미를 많이 합니다. 향수사, 뭐 로션사, 뭐 맨날 뭐 이거 미밴드 사갖고 나한테 주잖아. 리밴드사, 사갖고 날 주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가처분 이렇게 소득 있는 친구네. 뭐 그 친구. 주저주저 사. 그래서 이제 그런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차도 좀- 있어, 그 친구. 예, 차도 있고 소비에 대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좋은 차는 아니더라. 네, 고령화에서는 보게 되면 1인 가구, 네. 그죠? 독거노인에 대한 쪽들, 이런 쪽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동화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무소유 렌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를 들어 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차를 갖다 이제 빌려 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쏘카 요즘에,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9988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해피드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99정이나 88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고객 감동 서비스에서 세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세콤 하면 이제 뭔지 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업 쪽에서는 그래서 인터파크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중앙백신이나 이글벳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G 플러스. 아이지 플러스 의외네. 그다음에 공유경제에서는 AJ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내가 얘기 많이 했던 거잖아. 예, 그다음에 로보스타, 고용, 유진 로봇 등에 대한 쪽들이 네. 이렇게 좀 종목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담배, 편의점, 식자재 이런 쪽들에 대한 지속적인 저성장 속에서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겠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 거기서, 네. 거기서 쭉 내려보세요. 네. 내려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그 다음까지. 네. 이게 일본, 한국, 중국의 1970년대, 1990년대, 네. 2015년을 비교한 거야. 요게 이게 핵심이야. 예. 이게 핵심이야, 핵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정말 잘 만들었어. 네, 이건 진짜 최고로 내가 잘 강의 교재 썼잖니. 네네 최고로 잘 다음 학기 만든 강의에. 재료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갔고 김종권에서도 우리 이렇게 강의 시켜줘야 되는 거 넘어갔는데, 아니냐? 네, 이게 이거 어디 가서 1번에서 얘기 안 해주지? 2번이 됐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2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음.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1번이 됐고 이제 요로 넘어갈 거란 얘기죠. 경기 민감제에 대한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금융에 대한 비중이 네. 또 우리도 이렇게 늘어날 거고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가 5%에서 7.5% 늘어날 거고요. 네. 산업재는 여기도 늘어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니까 IT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좀 비중이 많이 줄었다는 거. 요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통신이 지금 보게 되면은 IT가 미국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갖다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경기 민감제는 많이 안 늘어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에 대한 쪽이 그렇게 많이 증가 그 4.4%에서 8.6%로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우리도 더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간 헬스케어 섹터,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IT 쪽에 대한 비중이 줄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거고, 지금 중국은 금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금융 비중이 줄 거란 얘기죠. 헬스케어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경기 민감제 섹터가 중국 주식을 보려면 이런 쪽들, 이런 쪽을 봐야지만 답이 나온다. 에너지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제 말씀 네. 잘 들으세요. 이게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120페이지를 어떻게 읽어요? 네. 제가 30페이지 정도까지 가다가 네. 목에 딱 걸리게 9페이지야. 네. 여기 다 나왔는데 답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안 봤어요, 제가요. 네.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 들어가서 환경 컨센서 들어가서 다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최소한 저 나온 페이지까지 보셔야 돼요. 뒤에 종목은 안 보셔도 돼요. 종목 뭐, 들으면 아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거고, 여기서 100%짜리가 한두 개 있는데, 100%짜리 제외하고 그래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일본, 중국, 한국의 딱 그걸 보면 한국 주식도 보이고, 후광통 하신 분들은 정말 저거 보셔야 돼요. 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분명히 살이 되고 돈이 된다. 정말 돈이 되는 거예요, 저 자료가. 그래서 네. 올해 최고 작품이다, 저게. 제가 여태까지 본 보고서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잘 찍었어, 안 찍었어? 최고입니다. 최고다. 베스트.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네. 이거 보신 분이랑 안 보신 분이랑은
앞으로 내년, 후년의 수익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달라져요. 물론 단타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죠. 부장증 기능을 보시면 저 자료를 반드시 봐야겠다. 그럼 최고의 자료. 저거를 키움증권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하나 아쉬워. 그래서 내년에 또 만들면 되지 우리끼리. 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